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제 주변에서 그리고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6월 16일 날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김혜경 여사님하고 G7 모임에 어제 출국을 하셨어요. 출국한 정확한 시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제 오후 늦게 가신 것 같은데 한 6시에 갔는가 확실치 않습니다. 하여튼 어제 오후에 간 거는 틀림없어요. 캐나다까지 가는데 캐나다도 워낙 그게 이제 크니까 미국도 동부 서부가 있듯이 캐나다도 동부 서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는 데가 엘버터주 캐나나스 키스 거기에는 아마 저 서부 쪽이거든요. 엘버터주 캐나나스 키스 거기까지 가는데 아마 시간이 한 1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캐나다 시간으로는 낮 12시 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도착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제 큰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지금 이제 저녁 먹고 잘 시간 아닙니까? 내일 아침 돼야 이제 일어나가지고 활동하는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자고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G7이 이제 그룹 오브 세븐인데 미국이 이제 제일 주체 세력이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카나다 이렇게 7개국이거든요. 원래 거기에 러시아가 있었는데 탈퇴를 시켰다고. 그래서 그걸 탈퇴를 시킨 것은 잘못된 일이다.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G7에 러시아가 2014년 그때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일부를 침공했다고. 그걸 가지고 탈퇴를 시켰거든요. 탈퇴를 안 시켰으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을 거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G7의 7개국에서 또 이제 옵저버로 손님을 또 7개국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인도, 우리 한국, 호주, 그리고 이제 브라질, 그리고 이제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화국,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초청받은 나라가 7개. 주최하는 나라가 7개. 14개국 이제 수상이나 대통령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아마 트럼프는 왔다가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왔다가 또 바로 이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13개 국가 이제 수상 대통령들을
이제 만나고 아마 오늘 저녁에 만찬에 이제 가서 아마 큰 행사에 이제 서로 참석을 하고 서로 이제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호주 수상하고 대화를 만나서 아침에 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남아공화국 대통령인가? 그분하고도 대화를 했고, 그 뒤에도 많이 만났을 건데 아직 내가 뉴스를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 6시쯤 돼서 가신 걸로 그렇게 아는데, 갈 때 이제 그 마중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강훈식이 비서실장도 옆에 보이고,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카나다 그 여성이던데 카나다 대사가 이제 또 오고, 또 누가 있더라?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 출국할 때 그 따라가더라고. 옆에서 전송을 했죠. 할 때에 이제 김혜경 여사가 이제 그 비행기를 우리 에어포스 원이죠. 우리 전용기. 우리나라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비행기를 빌려서 갔다 그래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전용기를 만들어 가지고, 타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부터는 이제 비행기를 빌리지 않고 우리가 그 에어포스 원을 타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명박 때부터.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렇게 비행기 트럭을 오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보다 조금 한 단계 좀 따라가더라고요. 앞서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비행기 트랩을 다 올라가가지고 손을 흔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손을 흔드는데 김혜경 여사는 이제 그 인사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볼 때 아마 그것도 여행 연습을 좀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연습을 좀 해가지고 가는데, 그거 볼 때에 그 일거수일투족이 교만스럽지 않고 김혜경 여사님이 아주 좀 남편을 이제 내조를 하는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같은 이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김혜경 여사님은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참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 뭐 이재명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어제 그 이제 그 서울공항에 이제 그 배웅하러 나오셨던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강훈식이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참 신인이시다 하는 것은 모르죠.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그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을 이렇게 보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참 조금 뭐 제가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았지만은 가슴 속으로 참 그 뭉클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제가 16일이고 14일 날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했잖아요. 아들 결혼하고 이틀 뒤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동호죠. 그 이재명 대통령 아들 이름이 동호인데 나이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34인데, 그 결혼식장에 그 뭐 참석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눈물 바다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기득권자들이 죽이려고 그냥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까지 그건 한 4, 5년간 노다지 검찰, 경찰, 경찰서, 법원, 검찰청에 노다지 분리갔다고. 압수수색은 400번 이상 당하고. 그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부인 그 김여정 여사도 나는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뭐 이재명 씨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 그런데 사람은 바르게 봐야 되잖아. 그 법인카드 그게 이제 뭐 7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거 쓴 그걸 가지고 벌금 150만 원 낼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법인카드 쓰는 사람 전부 다 걸려요. 아무 제가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그 이제 뭐 5개 걸려 있잖아. 그래가지고 뭐 대북 송금 사건, 뭐 쌍방울 사건, 뭐야 대장동 사건, 그 전부 다 그 죄가 없는 거야.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생다주로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압수수색을 400번 이상 하고 그 본인만 그렇게 하면 뭐야. 또 그래도 견딜 만한데 그 김혜경 여사 자기 부인을 건드리잖아. 그 법인카드 그거 썼다는 거.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고 재판을 받고 수모를 당하니까 자기 남편 된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재명 씨 그 부부가 이제 나와가지고 촬영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딱 하나 잘한 것이 자기 부인하고 김혜경 여사하고 부부가 됐다는 것. 즉 김혜경 여사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에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 볼 때마다 그래요. 굉장히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쳐요. 참 우리가 굉장히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 자기 부인을 막 사랑하는 것이 확 느끼거든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이지 유경수 여사는 아마 그렇게 사랑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리고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 진짜 막 엄청 막 울었지. 호랑이 울음소리 같은 것을 울었다고. 그 허경영 그 당시 이제 우리 비밀보좌관님께서 그 옆에서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 그 사랑하셨지. 유경수 여사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데 그 김호남 여사하고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결혼을 첫 번째 그 아버지의 명예에 의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막내가 결혼하는 걸 보고 내가 죽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어른들이 그냥 결혼시키면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가 1936년인가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 결혼하실 때에 그때 이제 뭐 그때 교사 시절인가 그럴 때 애들 가르치고 할 때 모두 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던 시절이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태어날 때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도 결혼하기 전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어요.
성만 보고도 결혼한다고, 성만. 그 이재명 대통령의 할머니가 진성희 씨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할머니가 진성희 씨라고. 그 우리 할머니도 진성희 씨예요. 그 진성희 씨가 태계 유양이거든요. 태계 유양 자손이라고. 안동에 태계 유양. 그러니까 진성희 씨하고 결혼 많이 해요. 진성희 씨라 그러면 아이고 태계 선생님의 자손이니까 그거는 뭐 얼굴도 볼 필요도 없다. 태계 선생님의 자손이다 그러면 뭐 가정교육이나 이런 거는 볼 것도 없다 이 말이지. 그래 결혼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래 결혼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래 결혼했고 한데 그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태어나던 해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 결혼했었으니까 그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김호남 여사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호남 여사를 보고 막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정이 안 들었던가 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보면 알잖아 이게. 그러니까 박상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형이잖아. 형이고 김종필 그 전 국무총리의 그 장인어른인데 뭐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그 박정희 대통령 막 두드려 팼거든. 이 자식이 말이지. 니 봉급 받아서 뭐하노? 그 당시 또 딸이 있었다고. 박여공이라고. 그리고 이제 저 김호남 여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머님 시어머니잖아. 시어머님을 막 모셨거든. 그래갖고 뭐 시골에 그 험한 일 같은 거 전부 다 뭐 며느리 역할을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하고 딸을 키우고 이랬는데 생활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하면서 뭐 봉급을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안 주니까 뭐 두드리 팼다고 그냥. 옛날에는 형이 막 동생을 두드리 패요 그냥. 아버지 딸이니까. 그러니까 더 안 좋아하지. 하여튼 뭐 결국 뭐 유경수 여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 도장을 받았지. 그저 김호남 여사의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장인어른이지.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이혼을 하고 이혼 도장을 받았던가 이래가지고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하고 김호남 여사는 이제 그 절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있었을 때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찾아와가지고 좀 미안함을 표시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 가면은 이제 유경수 여사가 찾아간 절에는 절이 막 흥성을 크게 발전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살면은 그냥 뭔가 모르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거 뭐 사이가 안 좋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첫 번째 부인이지 김호남 여사하고는 사이가 안 좋잖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혜경 여사하고 이렇게 보면은 엄청 사이가 좋은 거야. 사이 좋은 것뿐만 아니지. 진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를 진심으로 사랑하더라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걸 보여주니까 기분이 좋지. 근데 그 법인카드 썼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잖아. 자기 남편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혜경아 미안하다 뭐 이렇게 그런 말도 있고 자기 아들을 또 괴롭히는 거야. 언론에서. 그러니까 취직을 못 한단 말이야. 뭐 취업해가지고 뭐 다니면은 뭔가 이게 또 그 고려대학교 나왔어요. 고려대학교 나오고 저기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대학원을 그 석사학위를 아르헨티나에서 받고 그러면은 그 뭐를 얼마든지 취업할 수도 있지. 뭐 취업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무슨 어디 지방에 가가지고 무슨 뭐 또 취업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뭐 기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식으로 하니까 거기서도 잘리고 말이지. 그래서 그 이재명 씨 아들 둘이가 다 그게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이재명 씨 저 결혼식장에. 그러니까 그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러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거기에 김진상이라고 그 이재명 씨 목에 칼을 찌른 사람 그 배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그 박선원 의원하고 김병지 의원이 국회에서 나와서 그 증언을 했다고. 그것도 특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걸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배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왜 멀쩡한 사람을 칼로 찌르느냐고. 그 배후 조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그리고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대장동 사건이다, 뭐 쌍방울 사건이다, 이 전부 다 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억지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극복을 하고 참 진짜 그 대한민국 그 전용기 뭐 1호기 뭐 에어포스 원 그거 타는 것도 어찌 보면 영광이지. 그 비행기 한번 타봤나 그러니까 아이고 뭐 타보기는 뭐 구경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거기서 타는데 그 주인공이잖아. 거기 됐다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트럼프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노벨 평화상 받을 확률도 있어요. 이제 남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되면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 되면 그 노벨상 받았으면 영광이잖아. 그걸 보고도 빼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정신이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받았는데 말이지. 그것도 아직까지도 빼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보더라고. 자, 하여튼 그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거기도 주인공으로 타고 세계에서 14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캐나다, 인도, 호주, 한국,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화국,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 이제 대통령들, 수상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환영식을 하고 또 거기에서 서로 교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러 이제 비행기 트랩을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죠. 이 김혜경 여사는 그래 갔는데 어제는 이제 그 윤석열이는 이제 뭐 재판 받으러 가고 그랬어요. 재판정에 가고 바지가 이제 양복이 위에 가고 아래 가고 바지하고 웃도리하고 그냥 짝짝이를 입고 가더라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이제 뭐 아산병원인가 거기에 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입원을 한 것 같아요. 뭐더라? 뭐 우울증인가? 뭐 이게 있다 그러고. 그게 하루에 그 병원비가 뭐 100만 원이 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재판을 받고 한 사람은 이제 특검에 들어가니까 특검도 김건희 특검이잖아. 16개 항목에 플러스 2개가 더 붙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ODA라고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이제 공적 개발 자금 요거 약 4조 원 정도의 60%니까 약 3조 원의 돈이 이제 추적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약 은폐 사건,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이 마약 은폐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작년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내려진데도 그 마약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마약 사건하고 공적 자금, 그게 조단입니다. 그게 마약도 한 1조 원 정도 되고, 공적 자금도 약 한 3조 원 뭐 되는데, 거기서 뭐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은 조 단위의 돈이에요. 그게 더 붙는다고. 그러니까 뭐 몸이 정상적인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작자수란 말이야. 자작자수.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고, 자기가 지은 업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고 자기가 받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좀 그렇게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한 사람은 이제 내일 모레 특검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뭐 윤석열이가 이제 왔다 갔다 지금 이렇게 자유몸이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조금 있으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과는 최소한 무기징역이란 말이야.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자기 전 재산 도둑질 한 거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전부 다 추징을 당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도사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주식에도 도사지만은 빠꼼이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세금 못 내는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골드바다 뭐 현금이다 이 잔뜩 있으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도 세금 안 내는 사람들,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밥이라 밥. 전부 다 추적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더 세게 한다고. 더 세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폐 혁명이라도 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 세금 도둑질 해가지고 먹은 놈들이 있으면은 그거 전부 다 그다 들라버려야 돼요. 그래 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내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월 18일 날 내일 밤 늦게 이제 오는가 봐요. 오고 6월 19일 날 모레 이제 목요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뭐 조금 나눠서 주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전 국민 15만 원에서 1차, 2차로 나눠서 주는데,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 일반인들은, 그리고 조금 뭐 차상위층 또는 이제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이제 40만 원, 45만 원, 뭐 한 50만 원 이렇게 주는가 보더라고요. 아마 그게 곧 나올 것 같아요. 지역 화폐로서, 지역 화폐가 아니고 그 뭐 3개월 동안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지역 화폐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뭐 25만 원에서 30만,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는가 보더라고. 일반 국민들은 보통 25만 원이고,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달,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되면은 그걸 돈을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못 사는 사람들은 40만 원, 50만 원, 일반 사람들은 한 25만 원 이렇게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보기 이제 그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내가 딴 보통 유튜브는 한 번 들으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거기에 박선원 국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 안기부 출신인데 아주 이번에 그 활력이 커서요. 초선 의원인데, 박선원 의원이 이제 지금 6월 24일, 25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그 이제 청문회가 이제 있는데, 이틀간 있는데, 거기 청문회 할 때 이제 그 뭐 주진우라고 있어요. 그 주진우는 이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주진우 기자 주진우도 있지만은 요때 주진우는 저기
해운대 그 국회의원이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우가 그냥 뭐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수석 최고위원이었죠. 민주당에. 이번에 굉장히 활약이 컸습니다. 이분이 서울대 중학생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미 문화원 이제 점령 사건에 좀 이렇게 배후에서 좀 지시해가지고 이따가 징역도 3년 살고 나와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눈에 띄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죠.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김민석 의원이. 이분이 어떻게 이제 윤석열이가 계엄을 할 것인가를 알았느냐 그러면은 김용현이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가 원래 거기 경호실장을 했다고. 경호처장을 했지. 경호처장을 했는데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딱 바꾸는 걸 보고 야 희한하다. 왜냐하니까 경호처장을 할 때 자기가 이제 김민석 의원이 가만 보니까 좀 삐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 말이지.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이런 인간인데 김용현이를 이런 인간을 왜 국방부 장관으로 시키느냐. 요 자기 의문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추적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계엄을 내리려고 하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자기가 그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하여튼 머리가 잘 돌아가고 뭐 하버드 대학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칭화대도 나오고 칭화대는 굉장히 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뭐 그러나 허경영 신인님은 모르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청문회 하는데 청문회 하기 전에 주진우 기자라고 있어요.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인데 이제 김민석 후보가 재산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 2억 원이고 자기 김민석 의원의 아들이 2005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21살인데 재산이 2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주진우 국회의원의 아들도 21살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한테 통장에 7억 원이 있다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총 재산이 70억이거든요. 자기는 그래 70억 가지고 있고 자기 아들이 21살이 무슨 놈의 7억이 생기느냐고. 그래서 이제 박선은 의원이 오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진우 당신 말이야 김민석 의원 2억 있는 거 가지고 뭐 도둑놈 뭐 엄청 나쁜 말을 막 하는 거야. 근데 당신은 뭐냐 말이야. 당신은 당신 아들 21살이 무슨 놈의 7억이 생기느냐. 거기에부터 다 조사를 밝혀봐라. 응? 그런 말을 해요. 그래 그런 내용은 한 번만 들으면은 다 알잖아요. 그냥 두 번 다시 들어볼. 한 번 들으면 탁 캐치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세상 돌아보기 유튜브는 내가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돼요. 두 번 들어도 안 돼. 또 내가 조금 전에 2번 들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분 말씀이 좀 이렇게 좀 어눌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워낙 이게 밀도 있는 말을 좀 빠르게 많이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번, 4번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 돌아보기 유튜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번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여튼 뭐 그러나 큰 윤곽은 그렇습니다. 큰 윤곽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우리 한국과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한국은 남북한이 포함된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러시아, 미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자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당군 시대 이후로 가장 큰 국운 상승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부산, 김해 이쪽인데, 부산, 창원, 울산, 포항, 여기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가 들어서는 거예요. 특히 부산, 뭐 김해는 부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울경이라는 말을 막 쓰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은 한 구역으로 묶는다.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경기도를 전체를 서울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김해나 부산이나 같은 거예요. 창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세계적인 항구 도시가 된다 이거예요. 북극항로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그 물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금융권도 이렇게 여기 다 오니까, 그리고 뭐 수소에 이제 에너지가 또 바뀌고 수소로 바뀌면서 미국, 러시아, 한국이 서로 이제 힘을 합치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 뭐 크게 보면 그거예요. 거기에 운을 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내가 볼 때에. 물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허경영 신임을 못 알아본다는 거.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허경영 신임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은이라고 있어요. 정성은이라고. 나이가 1966년생인데 내보다 10살 적은데,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에 뭐 국무총리 뭐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내보다 8살 10살 이래 적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1964년생 63년생이고 김민석이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뭐 다 60년 3년생 64년생이 내보다 8살 또 10살 적은 사람들이에요. 김혜경 여사가 내보다 10살 적어요. 1966년생 병호생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성은 씨라고 이거는 우리 국가혁명당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이분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1966년생이에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은 저게 이제 그렇죠. 이성건 그 위원장이라고, 부산광역시 위원장, 우리 국가혁명당 이성건 위원장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2022년 3구 대선 끝나고 2달 뒤에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문상을 가니까 그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동영상을 그분 말씀만 하는 것을 다 찍어놨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다 없애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그 얼굴이라든지 말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애라 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좀 이렇게 안티의 선봉이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하늘공에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금 이제 뭐 조사를 받고 뭐 지금 이제 교도소에 계시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안티들이 고소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일 핵심 멤버인가 봐요. 그래, 이래 보면은 허경영 신임을 따르시는 분, 그 사람 열심히 따랐지. 그분이 아마 대순진리를 좀 믿었던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대순진리, 나는 뭐 같은 그 강정산, 대순도 강정산 계열이라고. 대순진리 그 전에가 거의 태극도고, 태극도는 조철제가 태극도를 만들었고, 조철제는 1895년생 을미생이고, 박완경이가 1917년생인가 그래요. 박완경이가 조철제 밑에 있다가 태극도, 저기 부산 저기 감천의 태극도, 거기에 조철제 밑에 있다가 자기가 나와가지고 한 판 더 차린 것이 서울 중곡동에 와서 한 판 차린 것이 박완경이단 말이에요. 그 뿌리는 강정산이거든.
그걸 좀 뭐 믿었다 그러는데, 내 같은 경우는 강정사를 나도 신앙을 했지만 나는 뿌리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가 내 신앙의 뿌리예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내가 청소년기 시절 때에 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당시는 세계 인류가 40억이었어요.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1972년도 그때 1972년도 같으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몇 살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3년생이거든. 호적에는 1964년생으로 되어 있지만은 10살쯤 됐죠. 10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안동에서 안동 예안군 거기에 이제 거기서 안동 학교 다닐 때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그때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인간들을 모두가 다 한 명도 여유 없이 말이지, 다 기독교인화 시키려고 하는 거,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 그게 내가 품었던 뜻이라고 할 수 있지. 왜냐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고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하나 그러면 민생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거든. 하도 뭐 구석구석에 이제 뭐 빈 점포도 많고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 일단 뭐 살리기 위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 준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살릴 거예요. 틀림없이 살릴 건데. 근데 그 당시라면 내가, 이게 한 시간 끝났나? 어찌 됐나? 42분 됐네. 이 42분이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이거 50분 되면 끝나거든요. 이게 유튜브가 끝나니까 한 8분만 이야기하다가 끊어버려야 됩니다. 42분에. 그러니까 김민석이 지금 총리 후보자가 10살 되기 전에 나는 품었던 뜻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시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왜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당이냐 이거거든. 살아서 뭐 재벌을 하든지 대통령을 하든지 대학 교수를 하든지 뭐 평범한 사람으로 살든지, 어떻게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사람은 죽잖아. 한 번은 다 죽잖아.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말이야.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라고. 영원한 천당에 가도록 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는 그런 뜻을 품고 기독교 신앙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이제 기독교를 초국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불교를 알게 돼요. 석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안욕따라 삼약 삼보디를 했다 그러잖아요. 무상정덕하고 깨쳤다 그러고 진공묘의 상태를 깨닫고 말이지. 그 석가는 주역을 몰랐을 건데 우주 1년이 12만 9,600년 이거를 석가모니는 몰랐지. 소강절 선생이 알았으니까. 석가는 이제 자기 사후에 미륵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 세상을 만든다, 요까지는 이야기를 했다고. 여하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를 초월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기독교도 초월하고 불교도 초월하고, 그러면은
제3의 초종교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강정선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삼남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영이고 여러 영여전이단 말이야. 이 천지만물이라고 해서 나와 한 몸이야. 이런 것을 확철대오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 강정산을 공부하고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경영은 신인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 그런 기초적인 밑바탕이 없으면은 이번에 허경영 신인님을 고소한 사람들처럼 그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뿌리가 없으니까 돈 내놔라 이거거든. 돈 내놔라. 아이고 참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돈 1,000억이 돈이가 이게 1,000억이 돈이냐고. 물론 돈은 돈이지. 뭐 몇 조, 몇십 조 이래 되면 문이 뒤집혀지가지고 말이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보라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 해도 그는 전 우주에서 보면 티끌도 안 되잖아요. 실제 안 그래요? 그것을 확철하게 깨차는 것이 그거다 말이야.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영이다. 그것이 불교에서는 기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진데 돈 내놔라 하면 되나? 여하튼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제 조만간에 이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된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고소고발한 사람들을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주고받지 말고 만나지도 마라. 엄명을 지금 계속 내립니다. 내리고 좀 있으면은 이제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구름에 쌓인다를 보았느냐. 바람이 불면은 구름이 이제 걷어지듯이 환한 달이 이제 이렇게 보름달이 뜬 것을 본단 말이야.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 있는데 바람이 불면은 그 보름달을 볼 수 있듯이 허경영 신인께서는 곧 돌아온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 그래서 사필기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씨하고 허경영 신인님을 비교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근데 원리는 같잖아. 이재명 씨도 그렇게 오만 고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을 보고 있잖아. 보고 있듯이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이 모든 이것을 오해로부터 이제 벗어나가지고 세계를 통일하시는 그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박정일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뭐 다 그런 일이 생기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우리 국가인민당 명예대표님께서 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온 인류가 알게 돼 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나는 원래 흰색을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허경영